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 상승했고요.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인도 하루 확진자 40만 명 넘어 3자 유행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선진국들은 속속 코로나를 벗어나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백신이 남아도는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보조금 사냥꾼 먹잇감된 태양광 90세 노모의 명의로 사업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소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이 탈법,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돼서 전기요금의 인상 압박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많은 불법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사업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효율이 낮아서 한수원이 막대한 적자가 난다는 것과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는 두산중공업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국정운영 잘못 72%, 남은 1년 국민통합 부동산에 전념을 하기를 바란다는 설문조사입니다. 대상은 대학 교수와 평론가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네,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들 50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내년 3월 9일 대선은 부동산, 백신, 코인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탈원전을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고요. 원자력 발전이 부활되면 가장 큰 수혜주는 두산중공업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1주택자 보유세 공시가 상승 부담 완화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납부한 종부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 쓰자는 그런 기사인데요. 제가 봤을 때 종부세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종부세의 대상이 전체의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양도세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양도세를 인하해야 매매가가 하락을 하고 시중에 매물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 단기 주택 공급 확대, 호텔 상가 개조해서 3만 가구 확보했다지만 실제 계약은 2,300 가구 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호텔 상가를 개조한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과 공급은 다릅니다. 공부할 계획을 세웠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자,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노원구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올랐다. 자, 노원구는 호재가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서울 제4도심이 창동역입니다. GTX C역이 있는 곳도 창동역이고요. 노원역 부근에는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서울 입주 물량 정부 4만 2천 가구, 민간 3만 1천 가구에 그칠 것이다. 자, 홍남기 공급 충분하다는 발언에 시장에서는 짜맞추기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자, 공급은 절대 부족하고요.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서울의 앞으로 수요 입주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캡처한 그런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올해부터 수요에 미치지 않는 공급량이 시작이 됐고요. 내년과 후년 그리고
그 후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2025년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추세선을 크게 그려보면요. 얼마나 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낮아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서울의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고요. 그분들은 지금 대출이 6억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아파트, 인천의 아파트를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아파트를 사시는 것은 실수요자의 그 증가가 되겠죠. 자, 껍데기만 남을 거라더니 두산 구조조정 1년 만에 날았다. 자, 지금 그 판교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두산 그 사옥이 완성이 돼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두산그룹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한 그런 기업이 두산중공업인데요. 자, 두산중공업은 지난 4월 17일 투자처 강의에서 제가 추천한 그런 주식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방향이 친환경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미래는 밝습니다. 수소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자료를 캡처해 봤는데요. 두산중공업은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기업입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주가는 예전에 6만 원을 돌파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주식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묶는 iCube 4라고 하는데요.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의 속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자, 총수가 감옥에 갇히고 인텔과 TSMC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는 삼성전자를 응원합니다. AI 분석 모델로 똑똑한 제조 현장을 만들 것이다. 권영준 삼성 SDS AI 센터장의 말인데요. 자, 이 그 로봇파를 보면 그 가운데 삼성 넥스트 플랜트라는 글씨가 눈에 띕니다. 자, 결국 미래의 공장은 미래의 제조 현장은 무인화되고 AI화 될 것입니다. 자, 삼성 SDS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네, IT 서비스 기업으로 되어 있고요. 10년 주가 그래프를 봐도 지금 아직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AI 공장은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 SDS의 미래도 밝다고 보여집니다. 자, 카카오 1분기 역대 최고 실적, 지갑 구독으로 일상 연결을 확장시킨다. 자, 카카오가 나와 지인에서 나와 세상으로 연결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필적할 만큼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기업인데요. 지난 10년 그래프를 보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아직 네이버에 비하면 굉장히 주가가 낮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구리값 10년 만에 최고가 풍산 올 들어 48%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풍산은 그 구리로 만들어진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자, 원자재 가격 폭등의 시간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지속될 트렌드입니다. 자, 경기가 회복이 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거기에 가수요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가 늘기 때문이죠. 자, 정유주 늦었지만 반등의 시간이 왔다. 작년 3월에 가장 어려웠던 회사들이 이 S-오일 같은 이런 석유 회사들이었었는데요. 석유 기업, 석유 가공 기업도 앞으로 유망합니다. 석유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고 경기가 회복되는데 가장 수요가 늘어날 그런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아 선수촌 재건축 공공성 강화에 발목을 잡혔다고 하는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공급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매매가 전세가의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재건축을 늦춘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아파트가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4달 2주 노량진 6구역 1+1 조합원 2주비 대출 골머리라고 하는데요. 자,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노량진은 서울의 중심부이면서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크게 발전될 곳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여의도와 가깝다는 것이 최고의 강점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동탄까지를 지하화하는 그 사업의 방향이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에 큰 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이 길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공원화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자, 올해 팔린 수입차 10대 중 3대가 벤츠다. 올해 4개월 만에 10만 대가 팔렸고요. 2020년은 코로나 창궐로 한국 경제가 침체된 해였지만 수입차가 역대 최대로 많이 팔린 해입니다. 자, 이유는 한국이 4차 산업 강국이고 4차 산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의 대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또 꿈틀 집주인 재산세를 떠넘기나. 자, 이 타이틀을 보면 서울의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 제목인데요. 자,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가 상승을 합니다. 전세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릴 능력이 있다면 왜 역전세가 났겠습니까? 자, 2017년에서 2019년은 동탄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매우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수요를 능가하는 엄청난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시기에 많은 집주인들이 집을 헐값에 팔거나 전세금을 수천만 원씩 돌려주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금을 올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전세가가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고요. 그래서 서울의 전세가는 앞으로 반드시 오릅니다. 향후 최소 4년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지난 경기도 화성시 수요 입주 그래프인데요. 자, 2017년부터 19년까지 수요를 몇 배나 뛰어넘는 막대한 공급 물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어쩌면 그 후까지도 서울의 공급량은 엄청나게 감소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반기 공급 차질 없다더니 계약은 2,300호뿐이다. 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것이죠.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규제를 풀고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공급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시동 걸린 옐런 탈제로 금리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나? 자, 옐런이 어제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 미국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옐런이 바란 것입니다. 이유는 주가가 너무 급등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빨라야 내년 말이나 가능합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옐런은 주가가 천천히 오르기를 바랍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침체된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